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위조작정보감시단 김동화 의원님이십니다. 예, 제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9시 기준으로 1223명 방문했고 3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7.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23.42%, 유튜브 13.68%, 커뮤니티 6.32% 순서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51.2%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준비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댓글 캡처 이미지가 공유되었고 해당 게시글은 민주당 지지율이 낮으니 사전투표를 이용해 표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음모론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4월 22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커뮤니티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21일에는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가짜 투표지로 인해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패배할 것이다. 4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투입됐다. 제2의 4.19 혁명으로 국민이 이길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선동하는 무분별한 내용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국과 연관지어 공사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한국인이 넘보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카톡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63 비대위 전체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서부지법 자유청년들은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행진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방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선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4.3 재보궐선거 기간에 4.2 재보궐선거 기간에 정부 여당을 편들고 야당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로 명백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겁니다. 이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은 3월 5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탄핵 심판은 민주당, 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다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고발을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중위 제소 및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카이데일리 TV의 영상 중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주장한 3월 23일 영상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4월 7일자 영상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구글에 별도 신고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4월 22일자 보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 KBS 암울한 미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이 역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 심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일보 4월 6일자 보도 탄핵 인용 자신했나 이재명 헌재 선고 3개월 전 대선 캠프 꾸려는 정정 보도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무슨 일 있어도 이재명 왕조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선거 기사 심의 등 후속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퍼블릭 3월 28일자 보도 산불 이재민 불 좀 끄고 가자 외치자 욕설에 휩싸인 이재명은
그 제하의 기사는 피의 신청인 측이 2차 심리의 불참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민주당 측의 반론 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TN 4월 4일자 보도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자마자 이재명 대선 캠프 업무 이미 시작됐다는 기사는 열람 차단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허위사실 유포, 공정성 위반 발언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방송 대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응을 논평하면서 지금 보면 지난 총선부터 정교하게 짜여진 거거든요. 경쟁자들을 다 제거한다 라는 말이 그때부터도 있었고 다 대선 주자급이 공천을 못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라며 마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해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여 시청자들을 혼동케 한 것입니다. 또한 4월 21일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각규택 의원은 저는 공대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공포의 대통령 후보, 90%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숫자가 주는 어떤 공포심이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반대의 여론,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공포의 수준까지 저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에 대한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도록 허위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낮아지고 우리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허위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객관성, 공정성 위반으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대선 기간인 만큼 방송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4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22일 개최된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관천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4대주의 때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을 지속해서 언급하며 친중 4대주의를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4월 19일 조승래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의 한중 잠적 조치 수역의 무단으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인 3월 25일 박경미 대변인, 3월 26일 김병주 최고위원 등 논평과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간첩법의 경우 개정안의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범위가 모호해 우리 국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중 4대주의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흑백 논리에 입각한 이분법적 외교를 탈피해 균형 외교를 통해 국가 실익을 최대화하자는 합리적 주장을 친중 4대주의로 폄훼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중국에 대한 거부 정서를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익보다 정치 공세를 우선하는 국민의힘의 실태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7번째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특활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범죄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에서 7월경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 업추비 사용 내역과 검찰이 그 내역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상세히 공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한동훈 장관은 그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4일 발표된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특활비 집행 관련 증거 서류에 대해서는 특활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에 따른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한동훈 장관은 8월 21일 국회에 출석하여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무단 폐기 의혹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법안 처리에 여러 정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은 정치수사, 보복수사 등으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과거부터 이어오던 쌈짓돈 특활비, 제19 감싸기 등의 특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런 검찰 조직과 윤석열의 총화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검찰을 감싸기 급급했던 한 후보가 부패투성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개혁해 정상 조직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